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은 접어두고 이제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지 6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제 인생이니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을 만들지 않아서 결정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매년 쳇바퀴처럼 돌아오는 새해에 저도 밝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늘을 바라보며 뻥 뚫린 가슴 시린 마음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전부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평생을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일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했던 남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다 보니 결혼 얘기는 빠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만난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내 말은 무시하는 거야? 이럴 거면 우리 왜 만나는 거지?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던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결혼하기 싫다고 그랬어?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 함께 안 살고 싶겠어. 나야말로 간절한걸? 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결혼하면 그만큼 신경 쓰지 못하잖아. 엄마는 이제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자기한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잖아. 나랑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과연 좋아하실까? 결혼 얘기는 꺼내봤어?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잡을 수 있지? 이 남자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모든 걸 제 기준으로 맞춰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만의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이라고 느꼈거든요. 이 남자 또한 저를 배려해 주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함께 요양원을 찾았고 저희 엄마를 소개해 줬어요. 그 전에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 준다고 미리 말을 꺼냈고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는 거라 살짝 놀라셨지만 엄마도 제가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렇게 저희 셋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눴고 좋은 분위기 이끌어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둘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행복하길 바란다며 되려 자신 때문에 결혼에 대해 고민시킨 것 같아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얼굴 뵙고 돌아가서 마음은 놓이네. 그런데 어쩌다가 두 다리를 잃으신 거야? 나는 그때 독립해서 한창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보니 벌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큰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래도 큰아버지와 연락을 할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 엄마는 수술이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지만 충격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지.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 추락사고인 거 말고는 알아낸 건 없어. 엄마도 그때 당시 사고의 기억은 전부 잃은 상태야. 지금은 아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엄마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상황으로 사고 당시의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떠올리려 별의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오히려 엄마의 몸 상태만 악화되었고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해 주셨던 큰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와 엄마만 남게 되었고 저 혼자 돌봐드릴 수 없어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매일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 밝게 웃어주셨어요.
걱정하는 모습에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할 남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전부 말하게 되었고 슬퍼하는 저를 보며 같이 슬퍼해 줬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더욱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기 집에도 인사하러 가자며 저와의 결혼을 최대한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2번 다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죠. 그래서 저 또한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는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들에게 대충 사정을 듣긴 했는데 둘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건 충분히 알겠어. 그것까지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런 불행한 환경을 가진 집안의 경우 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 안타깝게도 절대 좋아지지 않더라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낸다면 내가 좋다고 보내겠니? 잘 사는 집안의 여자가 인사 와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너희 집안 재산도 없는 거잖아. 전부 너희 엄마 병원비로 탕진하고 있는 거 아냐?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아들 월급 또한 병원비로 다 들어갈 텐데 결과적으로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니?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연애할 때랑 결혼은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은 서로 사랑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그건 몇 년 안에 전부 끝나게 되어 있어. 현실에 눈을 뜨게 되지. 그럼 뭐다? 이혼인 거야. 뻔히 보이는 스토리에 우리 아들에게 훈장 하나 남기게 하고 싶지 않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지? 내가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어머니는 당연히 웃으면서 허락해 주셨겠지. 네가 힘이 덜 들 테고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다. 우리 집안 멀쩡하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절망밖에 안 남은 너희 집에 우리 아들 보낼 이유는 없잖니? 그리고 너랑 결혼시키려고 몇십 년 동안 우리 아들 힘들게 키운 거 아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안의 사정을 듣고 나서 자기 아들이 봉사활동하려고 태어난 줄 아냐며 윽박지르시며 화내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고 이런 말 듣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서 저희 집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니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지만 모든 건 현실을 보려고 하셨는지 쓴소리에 제 고개는 점점 바닥만 보게 되었네요.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지 이 남자 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불행인지 행복인지 시작도 해보지 않고 결론을 말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신호를 보냈고 저도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저 또한 확고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한참 동안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결국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고 조금 더 생각하자며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한 발 물러나 어머님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저와의 만남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둘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정하신 시간대와 장소에 미리 도착해 어머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거란 건 벌써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무래도 더 이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죠.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한 통을 다 비울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들어오셨고 예약해둔 자리로 걸어오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며 어머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간단한 저녁 함께 하자며 갈비탕 2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묵묵히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도 붙여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어요. 대화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음식이 나왔어요. 그 기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던지 그래도 음식이 나오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어머님께 살갑게 말을 붙였고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대충 짐작은 하고 나왔을 거라 생각한다. 먹으면서 듣거라. 일단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 차이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쪽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금전적인 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요양원에 계신다는 너희 어머니가 문제이지. 요양원에 모시는 거 좋은 방법이야. 둘의 생활에 지장받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만큼 요양원에 찾아가야 할 시간도 많아지고 부수적으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자잘한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한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고작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이야.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소리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너희 어머니와 이제 그만 인연 끊었으면 좋겠다. 요양원 비용만 주면 얼굴 안 봐도 상관없는 거 아냐? 그쪽에다가 시간 쓰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해라. 요양원 갔다가 올 때마다 우울해하고 있을 건 아니잖니? 내 말 뜻이 뭔지는 잘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내세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도 한창 바쁜 입장이라 2번 설명하진 않을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요양원에서 시간 보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요양원에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결혼하고 나서 광재 씨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만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러니 저희 결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 완전 이기적이구나. 우리 아들은 고생해도 된다는 소리야. 양쪽 다리 없는 그 노인네 때문에 내가 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봐야 하는 건데? 수발시키려고 너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하지 않았니? 내일부터 서로 그만 만나라. 저는 어머님께 그럴 수 없다며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볼 수 있냐고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희 마음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머님이 자기가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 토를 달고 수긍하지 않자 갑자기 뜨거운 갈비탕을 저에게 뒤엎었고 제 몸 쪽으로 전부 흐르면서 몸과 다리 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질렀고 그 고통은 엄청났어요. 급하게 휴지로 닦긴 했지만 벌써 화상을 입었는지 후끈거리기 시작했고 쓰라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넋을 잃었어요. 씩씩거리며 흥분하고 계신 모습과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뜨거운 다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2번은 말하게 하지 말라며 저희 엄마 양쪽 다리 없단 이유로 갈비탕을 뒤엎으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식당에서 나가셨고 저는 뒤처리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어요. 좋은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려고 하셨는지 도끼를 품은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뜨거웠던 부분들을 보니 전부 빨갛게 살이 달아올라서 후끈거리고 있었어요.
물집도 군데군데 잡혀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은 아니라 병원을 찾아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는지 아직까지 동네에 머물고 계셨던 어머님은 지인분과 함께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또다시 얼굴 마주치는 게 두려워 모른 척하고 최대한 돌아서 집에 도착했어요. 식당에서 어머님과 대화할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점점 기운이 빠졌고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어요. 저희 집안이 못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좋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어머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일들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시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이 남자와 잠깐 만나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만나면서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보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시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받아서 많이 서운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며 전화는 왜 이렇게 늦게 받냐고 소리치기 시작하자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따로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았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어머님 집안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를 너무 막대하셔서 나도 더 이상 참기 힘드네.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미안해.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결국 서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만 늘어가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 남자와의 만남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전화 받는 것도 거절하다 보니 그 사람도 많이 지쳤었나 봐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 없이 시간은 흘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을 잡고 만났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날들이 있는데 문자 한 통으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식당에 앉아 서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이 한참을 고개만 숙인 채 먼저 대화를 꺼내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던 그 사람도 더 이상의 아픔은 주고 싶지 않았는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갈 길을 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했고 행복하라며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고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를 강하게 쳤고 무방비 상태로 당해서 시내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점점 제 시야는 어두워졌고 눈을 떴을 때 주인은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제 곁을 지켜주고 있었는지 이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힘없는 말투로 물어보았고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님이 저희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한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생각했는지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소화기를 저한테 던진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일단 치료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는데 의사가 의식이 돌아온 저를 보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한순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어머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저에게 문제가 생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요양원에 홀로 남겨져 있는 엄마를 생각하니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라 처벌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는 어머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몸을 회복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몸에 화상까지 입혔던 상황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몸에 화상이 있다는 걸 처음 듣게 되면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버님까지 허겁지겁 경찰서로 쫓아와 충격적인 상황들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되려 저에게 소리치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경찰서 전체가 발칵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거지 같은 게 우리 아들 건들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발생되지도 않았어. 불행한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집안이 어디 있겠어?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은 무시하고 또 만났잖아. 헤어짐을 얼굴 보면서 꼭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희들이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도 아니면서 정말 가지가지 한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런 오해를 사게끔 행동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라고 생각돼서 혼쭐을 내줬으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뭘 잘했다고 소리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구치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후회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 인생 망치고 싶어서 난리치지 말고 서로 좋다는데 너무 몰아세워도 안 좋은 거 몰라? 우리가 미안하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부모 입장에서 걱정돼서 그런 거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대신 무릎이라도 꿇겠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게. 아버님은 어머님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외에 다른 분들 전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아버님의 행동에 무슨 무릎을 꿇냐며 저를 보며 잡아먹을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엄마의 몸 상태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빨리 요양원으로 와봐야 할 것 같다며 다급해했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저를 태워주겠다고 따라왔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엮이고 싶지 않아 거절하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요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 사람도 급하게 따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아버님과 어머님도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소리치며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저희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진정을 되찾았고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원장님의 말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입을 틀어 막았으며 뒷걸음질 치길래 양쪽 다리가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으셔서 그런 줄 알고 나가시라며 소리를 쳤는데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엄청나게 놀란 눈빛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계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둘의 관계에 뭔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색이 변하셨고 무서울 정도로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머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자기 다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때의 기억이 다 떠오른다며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와서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주었어요. 어머님을 향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소리치며 물어보았지만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고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을 때 다시 소환될 거라며 그 남자가 제 양팔을 잡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진정하자고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려 노력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어요. 하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당분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권했어요. 엄마는 정신이 들었는지 어머님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사고 난 게 전부 어머님 잘못이라고 다시 흥분하셨어요.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진정시키며 하나하나 설명해 달라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영자는 예전에 회사 동료였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고 지냈었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와 친해지게 되었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했어. 다른 직원과 바람 피운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 그래서 가정과 자식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몇 번을 설득시켰지만 점점 더 과격해지는 행동들로 인해 그만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 재짜 설득을 시켰는데 반발만 커지면서 더 이상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어. 그렇게 서로 등을 돌렸지. 그런데 영자의 남편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불안에 떨기 시작하더라고. 그와 동시에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말했냐고 오해하길래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 너희 아빠랑 내가 여행을 가던 도중 영자가 차로 뒤에서 받치면서 우리 차가 추락하고 말았지. 결국 이런 상태가 되었고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영자가 나와 너희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내려와서 확인을 했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화들짝 놀라더니 도망치더라고. 살려달라고 힘겹게 말했지만 뒤도 안 보고 사라졌던 거야. 그 충격으로 기억을 정말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네. 너가 만나던 사람이 영자 아들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결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너희 아빠와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고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벌을 받길 바래. 내 남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잖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면서 그 남자 또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몸이 아픈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토록 밝히고 싶었던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엄마의 말이 너무 생생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보면 그 기억이 떠오른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결국 어머님은 경찰서로 다시 연행이 되었고 과거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예전에 바람 피운 건 사실이나 그렇게까지 할 인물은 아니라고 발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그 사람이 그 사고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사고를 낸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간남을 조사하다가 그동안의 죄책감 때문에 참기 힘들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숨겼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그 남자와 아버님 또한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남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엎드려 용서를 비는데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얘기했어요. 결혼 반대해줘서 고맙다고요. 결혼했으면 제 인생은 더 큰 늪에 빠졌을 텐데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 끝까지 받고 저희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인연도 마무리되었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본 건 법정에서였습니다. 어머님과 바람 피웠던 남자는 10년 동안 숨겨온 사실에 대해 죄질이 무거웠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앗아간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25년형의 징역이 선고되었어요. 어머님도 같이 계획하고 사고를 낸 공범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절망하는 얼굴 표정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때의 불같았던 사랑이 초래한 결과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 전부가 피해를 받게 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엄마와 함께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군가와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몸이 안 좋아진 엄마를 더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해결됐는지 더 이상 하늘에서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제 인생까지 전부 망칠 뻔했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할 뻔했어요. 여기에서 해결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대신해 한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어요. 앞으로 저와 엄마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양쪽 다리를 잃게 되면서 합병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